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독학으로 합격을 딱 목표로 하시는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중요하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정전기력 계산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된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쿨롱의 법칙.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오늘 저희 학습 목표입니다. 뭐 전기 이론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이게 또 계산 과정이나 힘의 종류 판단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문제가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리고 또 종류, 그러니까 방향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묻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요. 그 공식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특히 숫자 계산이나 뭐 지수 처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는 그 실전 감각, 네, 이걸 키우는데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쿨롱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뭐 어떤 관련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쿨롱의 법칙만큼은 확실히 정복하고 가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문제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김성수 님이 운영하시는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에 올라온 기출문제인데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단의 2m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죠. 1번 5.4N 흡인력, 2번 5.4N 반발력, 3번 9분의 7N 흡인력, 4번 9분의 7N 반발력. 보니까 힘의 크기만 구해서는 안 그고 흡인력인지 반발력인지까지 정확히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는 역시 쿨롱의 법칙이죠. 쿨럼스 러. 이 법칙은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F의 크기는요. 두 전하량 Q1, Q2의 곱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뭐 전기량 자기현상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첫걸음인데요.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겁니다. 여기서 K는 쿨롱 상수 또는 뭐 정전기력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하들이 놓인 매질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져요. 하지만 문제에서처럼 자유공간이나 뭐 진공중이라고 주어지면 그 값은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 nm제곱 per c제곱입니다. 이 공식하고 K값은요. 전기기능사 시험은 물론이고 뭐 전기 관련 공부하는 내내 계속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공식이랑 상수값이군요. 그럼 이제 이 강력한 공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량 Q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롬, 두 번째 전하량 Q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롬,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은 2m,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쿨롱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승 n 곱하기 m제곱 c제곱이고요. 단위 확인도 중요하죠. 전하량은 쿨롱 C, 거리는 미터 m으로 주어졌으니까 공식에 바로 써도 되겠네요. 이걸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식이 세워지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시작되는데 특히 저 10의 거듭 제곱, 그쵸, 지수 계산, 이게 관건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죠. 우선 분자에 있는 두 전하량의 곱부터 계산해 볼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맞습니다. 이런 계산할 때는 숫자 부분이 있고 지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숫자 부분은 4 곱하기 6이니까 24죠. 그리고 지수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이거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잖아요. 즉
10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제곱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음수 덧셈 실수하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마이너스 5란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전하량의 곱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C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하, 숫자 따로, 지수 따로. 좋은 팁인데요. 그럼 분자 계산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완료됐고, 다음은 분모, 거리 아래 제곱이네요.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는 4m 제곱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네요. 자, 이제 식이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누기 4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계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숫자 부분이랑 지수 부분 나눠서 계산해 볼까요? 네, 그게 효율적이죠. 숫자 부분만 보면 9 곱하기 24 나누기 4인데 곱셈 나눗셈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24를 4로 먼저 나누면 6이 되죠. 그럼 9 곱하기 6이니까 54가 됩니다. 계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암산도 가능해지죠. 그렇군요. 9 곱하기 24를 먼저 하면 216이고 그걸 4로 나눠도 54. 맞네요. 좋습니다. 숫자 부분은 54. 이제 지수 부분을 볼 차례군요. 쿨룽 상수 K에 있던 10의 9승하고 방금 전하량 곱에서 나온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걸 곱해야죠.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것도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수끼리 더하면 9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즉, 최종 계산 결과는 숫자 부분 54랑 지수 부분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는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군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10분의 1이니까 54 곱하기 10분의 1은 5.4. 힘의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뉴턴, N을 사용하니까 최종적으로 F는 5.4N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계산 과정 하나하나, 특히 지수 법칙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핵심이었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셨어요. 힘의 크기는 5.4N으로 구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인데 아까 살펴본 보기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힘의 종류, 즉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인지 아니면 서로 밀어내면 반발력인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맞아요. 힘의 종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건 두 전하의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하량이 Q1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C랑 Q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C잖아요. 두가 모두 앞에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표시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냥 양의 전하량으로 간주합니다. 즉, 둘 다 양전하인 상황이에요. 쿨롱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이건데요. 같은 종류의 전하, 그러니까 양전하와 양전하 또는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 리펄시브 포스가 작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전하, 즉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흡입력,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하죠. 뭐랄까 마치 자석의 N극이랑 N극은 밀어내고 N극, S극은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하의 부호가 단순히 계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서 최종적인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석 비율을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Q1과 Q2 모두 양전하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 맞죠? 따라서 두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 즉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에 맞춰졌습니다. 계산된 힘의 크기는 5.4N, 힘의 종류는 반발력. 이걸 보기 중에서 찾아보면 2번 5.4N 반발력이 정답이 되겠네요. 실제로 참조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이 2번 선택지가 정답으로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계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했더라도 힘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면 전혀 다른 답을 고르게 된다는 거죠.
크기랑 방향, 이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좀 긴장한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 실수는 물론이고 이렇게 힘의 종류를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산 결과가 5.4N 나왔다고 해서 성급하게 1번 보기, 흡인력, 이걸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 계산 과정을 침착하게 밟아나가는 연습도 중요하고 또 주어진 전화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힘의 종류, 즉 흡인력인지 반발력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전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즉 값과 단위를 정확하게 읽고 사용하는 것, 이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하량은 쿨롱, C, 거리는 미터, M으로 주어져서 바로 계산했지만 만약에 거리가 센티미터로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미터로 환산한 다음에 공식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2cm를 0.02m로 바꾸지 않고 그냥 2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4가 아니라 0.0004가 돼서 결과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쿨롱 법칙에서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단위 실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와, 단위 하나 잘못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특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 영향이 더 크겠네요. 쿨롱, 미터, 니튼 외에도 전기 공부하다 보면 볼트, 암페어, 옴 이런 다양한 단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각 물리력이랑 단위를 정확히 연결하고 필요할 때 환산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특정 문제 풀이에 V, A, 오메가 단위 변환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전기 이론 전반을 공부할 때는 이 단위들 사이의 관계, 예를 들면 오메 법칙 V = IR 같은 거요. 이런 걸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공식을 알아도 엉뚱한 답을 내기 쉬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쿨롱의 법칙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역제곱 법칙, 인버스 스퀘어 러라고 부릅니다. 이게 비단 정전기력뿐만 아니라 중력이라든지 빛이나 소리의 세기 같은 거, 자연계의 많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매우 근본적인 원리예요. 점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이나 아니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단위 면적당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는 걸 생각해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역제곱 관계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변해도 힘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힘은 몇 배가 될까요? 공식 F = K 곱하기 Q1, Q2, R제곱에서 R이 2분의 1배가 되면 R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분모가 4분의 1배가 되니까 전체 힘 F는 4배가 되겠군요. 거리가 가까워지니 힘이 훨씬 강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거리가 절반으로 줄면 힘은 4배로 강해집니다. 반대로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지죠. 이처럼 거리 변화에 따른 힘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 두 전하 중 하나의 전하량, 예를 들어 Q1만 2배가 된다면 힘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F = K, Q1, Q2, R 제곱에서 Q1이 2배가 되면 분자에 있는 Q1, Q2 곱이 그냥 2배가 되니까 전체 힘 F도 그냥 2배가 되겠네요. 이건 비례 관계니까 좀 직관적인데요. 맞습니다. 힘은 각 전하량에는 정비례합니다. Q1이 2배면 힘도 2배, Q2가 2배여도 힘은 2배, 둘 다 2배가 되면 힘은 다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살짝 바꿔가면서 힘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는 연습을 하면 공식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Q1이 양전하, 플러스고 Q2가 음전하였다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식 F = K, Q1, Q2, R 제곱에서 전하량의 크기만 사용해서 계산하니까 힘의 크기는 Q2의 부호랑 상관없이 5.4N으로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양전하랑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니까 최종 답은 5.4N 흡인력, 이게 되었겠네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렇게 응용하고 변형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힘의 크기 계산에는 전하량의 절대값을 사용하지만 힘의 종류, 즉 방향을 결정할 때는 전하의 실제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거리와의 역제곱 관계, 또 전하량과의 정비례 관계, 이걸 명확히 이해하면 쿨롱의 법칙 관련 문제는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핵심 유형 중 하나인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 정전기력 계산 문제를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 예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핵심 공식 F=K, Q1, Q2, R제곱에 주어진 값들을 정확히 대입하는 방법,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10의 거듭제곱, 즉 지수 계산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요령을 확인했죠. 그리고 단순히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어진 전하들의 부호를 통해서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인지 아니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인지 이걸 정확히 판단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역제곱 법칙의 의미와 단위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시험 준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식의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 태도, 이것이 합격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풀어본 이 한 문제가 쿨롱의 법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숫자나 조건이 조금씩 바뀌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이야말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각 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계산 결과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노력, 이것이 결국 응용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이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자신감과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질문. 오늘 우리는 쿨롱의 법칙 F=K, Q1, Q2, R 스퀘어를 이용해서 특정 조건, 그러니까 Q1은 4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c, Q2는 6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c, R은 2m였죠? 여기서의 힘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지금의 10배인 20m로 멀어진다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또 만약 두 전하의 종류가 반대였다면,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였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다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